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배움이 주렁주렁 배움이 열리는 정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배움 열매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 자료를 모으고 계획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갔는데 친구들이 선생님이 만든 계획표를 보고 다들 기겁을 하면서 이런 여행은 할 수 없다고 막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MBTI가 ESTJ여서 계획표를 엄청 꼼꼼히 짜는 사람인데 선생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계획표를 보고 친구들이 이렇게 빵꾸를 내면서 이 부분에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획표를 조금씩 수정해 나갔던 경험을 지난주에 했었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갈 때 어떤 계획을 짜서 가는지 우리 똑똑 생각 깨우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삑! 자, 앞에 자료 1번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맨 뒤에 앉아있는 규경이 앞에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규경이가 화면 잘 보인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1번은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지금 가족 여행 계획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가족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어떤 행동을 무엇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지영이가 손을 번쩍 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지영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어디서 자야 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본다라고 하네요. 좋아요. 그런 것들을 정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한번 질문 선생님이 해볼게요. 다양한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엔 태환이가 손을 들었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아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모여 있어야겠죠. 수집이 되어 있어야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태환이가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고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태환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단순히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아니라고 지금 다들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 영환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수집한 자료들을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한 거는 혼자 보면 되나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가는 건데. 그쵸. 그럼 가족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양한 자료를 목적에 맞춰서 수집하고 그 수집한 거를 정리해보고 그 정리한 거를 다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보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함께 우리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걸 공부해야 하는 건지 정확히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쑥쑥 생각 키우기를 넘어가서 삑! 앞에 자료 2번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 2번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 서적을 조사하는 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인터뷰, 관찰 측정, 실험,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았죠? 다들 막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곧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지금 대윤이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손을 들었는데 인터넷을 수집하여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줬어요. 빠르고 쉽게.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미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좋아요.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의 경우에는 뭐 전문 서적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찾아가거나 해야 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의 여러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인터넷 자료 수집 같은 경우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고 혼자서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좀 꼽힐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실생활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 우리 어떤 식으로 인터넷 자료를 수집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태환이가 또 손을 들어줬어요. 지난 시간에 사이버 윤리와 관련한 사례 조사할 때 수업 중 자료 수집이 필요했을 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신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박물관 가기 전에 박물관 사전조사를 했대요. 사전조사. 이렇게 인터넷 자료 수집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자료 수집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서 인터넷 자료를 수집했을 때 그 수집한 자료들을 그대로 두기만 한다라고 하면 크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한다고 했나요? 아까 전에? 맞아요. 지금 우리가 손을 또 번쩍 들고 얘기를 해줬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자료를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역시 우리 반 정리왕답게 내용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보기 좋을지 자료 3번을 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료들이 섞여서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알아보기가 힘든 게 보이나요, 혹시?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요거를 옆에 있는 폴더에다가 주제별로 한번 분류해보는 시간을 1분 정도 가져볼 거예요. 그러면 1분 동안 빠르게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다들 느낌표 깃발을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잘 나눠본 것 같아요. 이렇게 폴더에다가 각각 나눠보니까 어떤 것 같나요? 지금 데이가 손을 들었어요. 데이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분류하기 전보다 주제별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한눈에 어떤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잘 보일 수 있다라고 데이가 아주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분류하는 것은 어떻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자, 자료 4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줄 텐데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이 아까 전에 친구들에게 엑셀표로 여행 계획표를 나눠줬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활용해서 한 거였는데 무엇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 대윤이가 손을 들고 이야기해줬는데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한 것 같다고 했어요. 왜냐면 본인도 여행 계획표를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해서 짜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선생님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친구들에게 여행 계획표를 나눠줬었어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자료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스프레드시트가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여기 옆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워드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파워포인트도 이야기해줬고 이건 좀 새로운데 미리 캔버스를 얘기해주기도 했네요.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관리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 만들어진 정보를 보기 위해서 공유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 잘 활용하나요? 다들 잘 사용한다고 무게를 막 끄덕끄덕 거리고 있네요. 우리 태환이 같은 경우에는 엔드라이브를 많이 사용을 한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엔 이렇게 공유도 가능하고 그 클라우드 자체 내에서 자료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선생님은 좀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쑥쑥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생각 키우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으로 항상 하는 게 있죠. 우리 뭘 하면 될까요? 그쵸. 으쌰 함께 배우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으쌰 함께 배우기 시간에서는 모둠 활동이 진행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모둠 활동을 할 때에는 너나 우리 규칙을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는 뭘까요? 그쵸. 너의 생각 존중하고 나는 나의 생각 말하고 우리는 그렇죠. 우리 모두 협력해서 함께 모든 활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 한 가지 더 있죠.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정보 배움 노트에다가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을 해놔야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의 학습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평가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것도 잊지 말고 클라우드에다가 잘 작성해서 올려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활동에서 어떤 걸 할 건지 한번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앞에 활동 자료를 띄워놓고 여러분 책상 위에도 활동지가 다 올려져 있을 거예요. 활동지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만화 내용을 보니까 여학생과 남학생이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외국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모둠원과 함께 자료도 수집해보고 그 수집한 자료를 클라우드에 공유해보는 활동을 오늘 할 겁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충분히 다 쓸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 충분히 활용해서 모둠 활동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